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삼각함수를 푸는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최대 최소 모든 것이 요거 가지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최대 최소라고 썼지만 방정식 또한 요거랑 똑같이 적용되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팁이 더 첨가되는 거지 이거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식에 포함된 삼각함수를 통일하라. 그럼 통일할 때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바로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각은 통일되어서 나올 거예요. 각이 통일되어 있자면 각 변환을 통해서 통일하셔야 돼요. 통일되지 않은 각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은 통일되어 있을 거고요. 삼각함수도 통일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어느 걸로 바꿔야 돼요? 자, 2차는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1차 항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1차 항에 맞춰 통일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사인 x 플러스 4라고 한다면 바로 1차식인 얘를 기준으로 해서 1차에 맞춰서 얘를 사인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쵸? 코사인도 나오고 사인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2창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예요. 그쵸? 플러스 2 사인 x 더하기 4.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플러스 5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바로 사인 x를 치환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인이 2차 항 이상 들어가면 사인이 1차식만으로 되면 치환할 필요 없죠. 자, 뭐일 때 치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다? 바로 삼각함수가 2차식 이상일 때는 치환하셔야 돼요. 2차식 이상일 땐 뭐 해라? 치환해라. 그리고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이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전범위죠. x의 각도의 범위가 전범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실까요? 그럼 y는 얘를 치환했어요. 마이너스 자 t가 뭐예요? 사인 x예요. 사인 x는 각도 상관없이 사인 값은 뭐하고 뭐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플러스 2t 플러스 5. 내 범위가 있다. 뭐로? t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범위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차 함수일 때 바로 뭘 이용해라? 지금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최대 최소 당연히 꼭점이 나오셔야 돼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다? 꼭지점을 이용하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나왔는데 꼭점이 튀어나오지 않으신다면 공부 헛하신 거예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 만약에 내가 미적분을 배웠다면 극값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꺾어진 점이 문제입니다. 범위의 양끝값과 자, 뭘 이용해다 먼저 꼭지점을 구하셔야 얘기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나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다음에 꼭점을 이용하는 건 좀 이따 여기에 연결해서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무슨 형태가 나오냐면 분수함수 형태가 나와요. 분수함수 형태. 일대가 나오는데 이 분수함수 일대는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절대값이 포함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분수함수일 때 어떻게 적용하고 절대값이 포함된 최대 최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저번 시간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구해봤어요. 주기 최대 최소 문제. 그쵸? 그건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그걸 평행이동하는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 문제 풀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거보단 좀 더 복잡한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형태들. 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이차함수.
지금 바로 적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분수함수 형태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할 때, 분수함수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의 그 강의에도 고1 과정에 분수함수 과정이 유리함수라고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것,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뭐는 삼각함수는 하나로 하나의 함수식으로 통일해라.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이 나오면 사인으로 지금 1차항에 맞춰서 뭐 했다? 통일했다. 그 다음에 2차식 이상이 나오면 치환하라.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놨다.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꼭지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그냥 쭉 풀어갑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고1 과정이 결정적으로 써먹는 부분들이 나와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정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고1 과정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고1 과정은 틈틈이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물론 여기 나오는 것 자체는 그냥 바로 수능 문제죠. 여러분이 열심히 적용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억하세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꼭지점을 막바로 구하는 거죠. 자, 2차항의 개수를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묶었으면 이수의 역수를 곱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더하기 5. 여러분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유치한 게 절대 실수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하세요. 공부는 이런 거에서 쓸데없이 틀려서 점수 깎이느니 유치하게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굉장히 결정적이어서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 똑같은 거 두 개로 나눴어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1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얘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플러스 1 플러스 5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 그림 그려보실까요? 그러면 1일 때 6이에요. y절편 얼마예요? 5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지죠. 맞아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예요.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다. 그 다음 t가 1일 때 최대다. 최대면 얼마예요? 6. 최소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니까 2. 예, 여기가 2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실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축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기억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2차항의 개수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묶어서 쓴 다음에 이 1차항에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 쓰셔서 여기 쓰시고 바로 계산해서 빼기 네모 왜 쓰시고 여기 있는 거 바로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땐 반드시 앞에 있는 숫자와 곱해서 나와라. 뭐 요 정도 하시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고요. 꼭지점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로 양 끝 자르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어디가 최대 최소는 당연히 나오겠죠. 최대 최소는 y값이에요. y값의 제일 작은 값, y값이 제일 큰 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그냥 저절로 되는 문제예요.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저절로 되었다. 그럼 꼭지점 어떻게 구할까요? 인수분해가 저절로 되는데 다시 풀러서 이걸 구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도 x절편이 나와요. 인수분해가 되면 y는 x-알파, x-베타,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뭐죠? 꼭지점 뭐다? 얘의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와 얘의 가운데 중점을 구하셔서 x값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y값 나오시죠? 그럼 꼭지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막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이용해서 꼭지점 바로 구하시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거 인수분해가 너무 쉬운데? 라고 하시면 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꼴일 때 x로 묶으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아하, 여기를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서 정 가운데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 이차 함수 나오시면 꼭지점 이용해서 최대 최소는 꼭지점을 이용한다. 그쵸? 잊지 마세요.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패턴 하나 해봤으니까 다음에 막바로 분수 함수 포함된 형태를 하나 다뤄보고 한 번에 다시 한번 문제는 모아서 한번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죠. 분수 함수 형태일 땐 어떻게 할 것인가? 2차식일 땐 2차 함수식이었어요. 그래서 꼭점 이용하는 문제였고, 이러한 분수 함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분수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분수 함수는 y는 x분의 k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쵸? y는 x분의 k 기억하세요? k가 0보다 크면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 4, 4분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정근선. 뭐라고요? 정근선. 이 그래프들이 뭐에 점점 가까워요? x축과 y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걸 정근선이라고 한다. 정근선은 어떻게 나온다? 분모가 0일 때 x가 0. 그 다음에 분수가 0일 때 분수가 0이면 y는 0으로 보이시잖아요. 분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y는 0. 분모가 0일 때 분수가 0일 때 정근선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근선 어떻게 찾아요?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분수가 0일 때 이 전체 분수를 0으로 놓으면 돼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개형에서 얘하고 얘가 적였다. 맞아요? 그 다음 범위로 자르면 이렇게 뭐 여기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형태 말고 이것을 평행이동하잖아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하면 y-베타는 x-알파 k.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의 x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분모의 개수는 얼마다? 1이다. 그럼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베타는 뭐 3x 마이너스 뭐 4분의 7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1? 3분의 1. 분모 분자 곱해서 y-베타는 그럼 x-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7. k값은 3분의 7, x축으로는 3분의 4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x의 개수의 역수를 분모 분자한테 곱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려울 거 있어요? 없죠.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반드시 1인 양수값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똑같은데 정근선을 그리셔야 돼. x축으로 알파만큼. 분모가 0, x-알파가 0이니까 x는 알파죠. 이럴 때 중요한 건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리신다는 거예요. y는 x분의 k일 때는 정근선이 x축, y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 쓴 거 없는데 여기서는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분수 전체를 0으로 놓으면 y-베타가 0이니까 y-베타는 0, y는 베타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x는 알파, y는 베타를 따로 정근선 그리시고 k값이 양수면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쵸? K가 음수면 이쪽. 정근선을 기준으로 정근선을 하나의 4분면처럼 보면 1, 2, 3, 4라고 본다면 음수일 땐 이쪽과 이쪽을 그리시면 되죠. 어려운 거 있나요? 개형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모양만 맞추시면 돼요. 자, 이것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분수함수가 이렇게 간단해요. 분수함수 간단하죠. 그러니까 바로 복습이 가능하죠. 여러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두세요. 자, 그러면 ax 플러스 b, cx 더하기 d 꼴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무슨 꼴로 만들어라? 대분수 꼴로 만들어라. 무슨 꼴로 만들어라? 대분수 꼴. cx 더하기 d를 ax 플러스 b로 나누어서, 맞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 그러면 cx 플러스 a분의 bc 해서 빼시면 d 마이너스 a분의 bc.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고친다? ax 플러스 b분의 나머지 d 마이너스 a분의 bc 플러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고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뭐분의 1? a분의 1. 이렇게 하셔서. 그럼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게 k값이다. 이 전체 값이. 근데 고쳐보면 너무 쉬워요. 고쳐보면 얘가 k고요.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a분의 b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a분의 c만큼 평행 이동됐다. 어려운 거 있나요? 그래서 평행 이동 나오면 정근선이 바로 나오니까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분수가 이 전체가 0일 때 a분의 c. 그래서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일 땐 무슨 꼴로 고쳐라? 대분수로 고쳐라. 어려운 거 있나요? 목이 k값이고요. 아니, 나머지가 k값이고요. 목은 y축으로 평행 이동된 양이에요. 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사인이 들어간, 코사인이 들어간 삼각함수를 포함한 분수함수 형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y는, 자, 얘를 분수함수 꼴이면 sin x를 t로 치환합니다. 2차 식이 나와도 치환, 분수함수 꼴이 나와도 치환. 사실 절대값이 나와도 치환해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럼 sin x는 t죠? 치환하면 뭐 해라? 범위 바꿔라. 치환하면 뭐 해라? 범위 바꿔라.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치환하면 범위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t는, 자, sin x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sin 값은 y 값이니까 뭐에서 뭐까지?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sin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죠. 그쵸? 그럴 때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 대분수꼴로 바꿔라. 1, t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치환했으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t 플러스 2분의 나머지 올리시고 더하기 1. 자, 그럴 때, 자, 정근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분모가 0. 그럼 t는 t 플러스 2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요. 분수가 0. 여기 전체 없으면 y는 1이 정근선인 거죠. 그쵸?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t가 마이너스 2. 여기가 t축이에요. 왜? 치환했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t축으로 바뀌고요. y는 1. 그런데 k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쵸? t는 뭐하고 뭐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쓸 거고 1은 여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되는 거, 그 그림의 정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아래만 정확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t가 1일 때 최대값. 맞아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0. 사실은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림에서. 위아래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최대값은 분모 1 더하기 2니까 3.
분자는 2, 3분의 2가 최대값인 거죠.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이 분수 형태일 때는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정우선 찾으시고요. 범위 찾으셔서 범위를 구하신 다음에 자르시면 유리함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뭐 예외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 좀 더 모아서 다른 문제와 함께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했던 조금 아까 맨 처음에 썼던 내용 중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것만 안 달아봤잖아요. 그거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